송민국입니다. 송민국은 그거야. 여러분이 여친 남친이랑 잘 사귀다가 헤어졌어. 근데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재회 주파수라는 게 있어. 그런 걸 찾아서 들으면 돼. 그리고 요 세 가지를 꼭 해보세요. 이건 진짜야. 되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전해야 되잖아. 첫 번째,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라 하면 안 돼. 진짜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 우리 좋았잖아. 기억 안 나? 우리 행복했잖아. 나 헤어지고 나서 자나깨나 아직도 네 생각만 해. 너도 그렇게 힘들어? 너도 나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사랑하면 안 될까? 요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데 이게 송미인곡이야. 그래서 송미인곡에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좋았잖아. 자나깨나 네 생각만 해. 너도 그렇게 힘들어?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라는 거를 감녀와 을녀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송미인곡은 감녀랑 을녀랑 대화하지 뭐 라고 외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대화체가 어떠한 표현상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재회 주파수를 보내는 장치가 되는지 이거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말 봐봐. 저기 가는 저 언니. 진짜 본 것 같네? 아니, 이상하다. 아니, 천상의 백옥경을 어떻게 이별하고 저기 살았잖아. 근데 왜 지금 남들 다 자는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아니, 잠깐만.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벌써 지금 화자가 전환이 됐어. 우리가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을 감녀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을 을녀라고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야. 대화체라고 했잖아. 대화체가 아닌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대화체, 지금 이 세 줄이 없는 상태로 네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한다 생각해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요, 천상 백옥경에 살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벌써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벌써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를 사실은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거든. 왜냐면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도 피곤하거든.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짜 획기적인 장치로 감녀가 말하게끔 설정을 해준 거야. 즉, 여기서는 어떤 상황 설정을 벌써부터 깔아주고 있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야, 우리 천상 백옥경에 같이 살았잖아. 과거에는 천상에 있었던 존재가 지금 지상으로 적강했네? 그러면 이유가 있겠네. 그리고 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저녁에 정신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누굴 보러 가는 거야? 라는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을녀가 굳이 얘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요 설정인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얼굴이 예쁘잖아. 나 말고 저 을녀가 예뻐. 근데 이 을녀 얼굴이라고 했을 때 우린 중세국어를 알기 때문에 그냥 얼굴뿐만 아니라 이 전체 몸까지 포함해서 외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과 내 거동이 님이 사랑함직했어.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셔서 너로구나 라고 여기셨으니까 나도 님을 믿었지. 그래서 다른 뜻이 전혀 없이, 군 뜻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내가 오빠 하면서 너무 아양 부리고 너무 교태 부리고 너무 어지럽게 굴었으니까 이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지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야? 우리 님이 마음이 변했다는 거 아니야? 님이 변심했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지금 님 변심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아까 전에 재해주파수의 세 가지 요건이 뭐였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네가 마음이 변해서 라는 걸 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봐봐. 내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서 생각하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서 누구를 원망해? 하늘을 원망하겠어? 땅을 원망하겠어? 사람을 원망하겠어? 아니야. 내가 서러워서 생각을 풀어서 해보니까 이건 다 조물주의 탓이야. 하나님 죽어!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라고 뭔가 하나님한테 원망의 대상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어쨌든 이미 변심했어 라고 했을 때는 임한테 잘못의 부담을 지어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 님도 어쩔 수가 없었나 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우리 보기에 살짝 맨 마지막에 나왔던 운명론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 님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오로지 잘못했어라고 이별의 원인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을녀의 본인의 잘못이라고요. 근데 임과의 관계가 어땠어? 너무 친밀했어. 지금 잘 봐봐. 어쩐지 나를 보고 너로구나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이 딱 그냥 익스클루시브한 관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둘이 사랑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과의 관계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단 말이지. 우리 좋았잖아 라는 메시지를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 화자가 교체됐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타당하겠죠. 화자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매우 이상해져. 다 내 잘못이야. 애큐 그런 생각하지 마. 혼자 뭐 하는 거야. 그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제 듣고 있었던 감녀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의견이에요. 이게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이 감녀가 중간에 벌써 갑 이렇게 된 거잖아. 감녀가 여기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학자의 의견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 인께서도 맺힌 게 다른 게 있어서 그래. 라고까지가 감녀의 또 다른 발화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다 그러다가 정답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실제로 이 구간에 대해서 감녀가 어디까지 말할 때는 어떠한 메시지, 감녀가 어디까지 말할 때는 어떠한 의미, 이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만약에 이게 감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 다 그냥 다른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임께서.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라면 만약에 감녀가 그런 생각하지 마. 을녀가 맺힌 일이 있어 근데 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소연이 시작되는 도입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딱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맺힌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님을 맺어서 진짜 다 잘 알거든. 근데 우리 오빠 얼굴 물 같잖아. 여러분,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건 뭘까? 물. 너무 맑고 깨끗해. 잡티 하나 없어. 그죠? 나도 얼굴이 좀 물 같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잡티 하나 없는 물이지만, 그리고 투명한 물이지만, 사실은, 물 표면을 이렇게 불면, 파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님이 그렇게 변화에 취약하고, 우리 님이 그렇게 여리여리한 존재야. 맑고 깨끗한 존재야. 여리여리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날이 몇 날이야. 추난 고열은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뉘라서 매셨는고. 이게 대구로 묶이는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가 모셔. 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죽조반 조석 외는 밥이거든. 그러면 벌써 하루에 5끼 먹는다는 임금님의 5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죽조반부터 시작해서요. 아침에 약간 그 스프처럼 죽을 조금 떠 드셨다고 해. 그러고 나서 아침을 그 다음에 먹는 거야. 그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 드시고요, 간식 드시고요, 밤에 저녁 드시고요, 야식 드시고요 하니까 이 모든 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요 앞에는 사계절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러니까 1년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하루에 대한 걸로 좀 이제 좁혀놓은 거지. 그렇게 그 밥을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그럼 사실 이건 무슨 표현인 거야? 내가 없는데 지금 우리 오빠 밥은 잘 드셔? 내가 없는데? 요거지. 요거는.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셔? 잠은 잘 주무셔? 내가 없는데? 요런 거지. 왜냐면 너로구나 여기서 군뜻이 전혀 없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사이겠죠.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그 님의 이런 동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소식을 물어보고 있다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삼위인곡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삼위인곡에서 조금 더 나아간 표현으로 송민곡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 심화 포인트,
진짜 심화 포인트니까 잘 들어봐.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3인국에서 얘기하는 펼쳐진 시간보다 압축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3인국의 시간 배경은 어느 정도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아 맞아요 선생님. 천상에서 내려올 때 빗었던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에요 라고 3년일세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냐면 세월이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세월이 무심해서 물 흐르는 듯 한다. 그런데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오니 가는 듯 고쳐오니 염량이 뭐예요? 덥고 추운 거예요. 그러면 덥고 추운 게 가는 듯 고쳐오고 가는 듯 고쳐오고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월요일도 가는 듯 고쳐오고 6, 9평도 가는 듯 고쳐오고 여러분의 수능은 가는 듯 고쳐오면 안 됩니다. 수능이 가는 듯 고쳤다는 것은 수능을 여러 번 봤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수능은 가는 듯 고쳐. 다시 오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온다. 이렇게 좀 크게 세월을 대범하게 처리하면서도 뭐라 했냐면 하루는 12때, 한 달은 30날 하면서 촘촘하게 시간 배경을 쪼개서 내가 얼마나 크게도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채워가면서도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조금 더 세련돼졌죠. 그치? 그리고 잘 봐봐. 사실은 이 3년간의 세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면 이게 그 감정이라는 게 3년의 기간에 녹여낸다라는 거는 살짝 좀 무뎌져 보일 수가 있거든. 왜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옛날에 내가 뭐 때문에 슬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기분 안 좋았다가도 흐려져요. 그 기억이 무뎌져요. 혹은 3년의 시간이면 사랑했던 님도 잊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지금 송민국에서는 얼마나 압축돼서 응축돼서 내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지가 포인트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님의 소식을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었어. 너무 알고 싶으니까 오늘이 다 끝났거든. 나한테 소식을 전달할 사람이 안 오거든. 내일 올까? 아, 어떡하지? 내가 지금 너무 초조하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나서서 어딜 가? 내가 나서서 일단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야지. 왜 높은 산이야? 일단 높은 산은요, 멀리 보여요. 멀리 보이고요. 또 해나 달 같은 우리 임금님을 표상하는 그런 것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위치적인 이점이 있죠. 그래서 높이 올라갔더니만 잡거니 밀거니 했더니만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머선 일이고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여. 산천이 어두우니까 1호를 어떻게 봐. 가까운 데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멀리 보냐고. 안 되겠다. 내려와. 나 그냥 멀리 가볼래. 물가에나 가자.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야?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멀리 갔다 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할 걸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 갔다 내려왔는데 안 되겠다. 멀리 가서 차라리 물가에다 가서 그냥 뱃길이나 가서 내가 그냥 배 타고 이미 계신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 아니 근데 웬 물결이 그래? 아니 바람이 왜 이래? 아휴, 뭐야 지금 왜 아무도 없어? 아니 배가 여기 있는데 사공은 어디 간 거야? 마치 모처럼 내가 여기 있는데 임 어디 간 거야? 임에게 버림받은 나의 처지처럼 저 빈배가 나랑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갈 데가 없고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저기 강가에 하늘을 보고 서 있을 뿐이에요. 정말 허망하다. 어떡하지? 근데 이제 해는 졌잖아. 내가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봤는데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해가 졌으니까 사실은 저기서 노숙할 수는 없거든. 집에 와서 자야지. 이 집에 따뜻하네. 배도 부르고 따뜻하네. 몰라 하고 자면 안 돼. 이렇게 왔는데 정말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첨은 뭡니까? 초가집 첨아예요. 모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수간 모옥 할 때 모자입니다.
자, 몇 칸짜리 초가집 할 때 그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모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모천 찬자리에 이제 밤이 돼서 누웠지. 찬자리에 밤이 돌아왔어요. 근데 누웠는데 나는 아직 불 안 꺼요. 불 켜고 자요. 왜 불을 켜고 잘까? 누가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내가 밝혀놨는가. 뭐 약간 아까 전에 빈배나 반벽청등이나 내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 빈배처럼 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 손님이 오지 않는 그 반벽청등처럼 내 처지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자의 대상의 요 일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내가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오르고 나리고 해 뜨며 그냥 방정맞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막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지. 여기서 난 밥 먹었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 듯 역진하여 힘이 다 빠졌어요. 풋잠을 잠깐 들었습니다. 꿈에 누가 나오겠어? 꿈에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이미 나오겠죠. 왜냐면 하루 종일 생각했으니까 꿈에 드디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게 있으면 그걸 해소하는 수단으로서의 꿈이 자주 등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겠고요. 근데 우리 오빠 물 같았던 얼굴이 옷 같았던 얼굴이 갔어. 우리 오빠 얼굴이 맛이 갔어. 얼굴이 상했어. 반이나 늙었어. 그지? 사갔어 갑자기. 그죠? 왜? 오빠도 힘들지. 나 때문에 힘들지. 맞지?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꿈에서 우리 오빠를 봤는데 우리 오빠도 너무 힘들어. 계속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실 너무 이게 마음이 벅차오르면은 눈물을 흘리느라고. 여러분들 울어봐서 알잖아. 하나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꼭끼워. 해가 밝았네. 그래서 해가 밝아서 이제 잠을 깰 수밖에 없었네. 그러면 쟤는 뭐야?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님이랑 얘기도 하고 회포도 풀고 했을 텐데 저놈의 닭 때문에 저 방정 맞은 닭 소리 때문에 내가 깨가지고는 님이랑 얘기를 다 못하고 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구름이나 안개나 바람이나 물결이나 걔네들이랑 똑같은 거야. 나를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임과의 사이에 장애물로서 기능하고 있잖아.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잠은 왜 깼어? 즉 얘가 정신없이 어디까지 갔어요? 산에 갔어요. 정신없이 강에 갔어요. 근데 그래서 안 되니까 꿈이라도 꿨어요. 근데 그래도 못 이뤘죠. 어떡해. 나 진짜 이 잠깐의 임의 만남 이거 너무 허망하다. 이거 진짜 다 허사다. 이 님이 어디 갔어? 하고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해가 떴잖아. 그림자가 외롭게 내 곁에 아무도 없으니까 외롭게 그냥 나만 쫓아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을래. 나 그냥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될래. 나궐이나 될래. 아니 언니 무슨 나궐이야. 굳은 비가 돼야지. 얜 티야. 지금 어머 그러니 이게 아니야. 언니 무슨 나궐은 무슨 굳은 비. 나궐은 저 멀리서 그냥 비춰보기만 할 뿐이지. 그리고 나궐 네가 비추는지 아니? 모르잖아. 굳은 비가 돼서 님을 적셔 이러고 있는 거야. 완전 현실적이죠. 적셔. 그러니까 이 달이나 굳은 비나 사실은 전부 다 수직적으로 천상에서 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달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소극적이죠. 근데 굳은 비는 상대적으로 적시니까 적극적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딱 하나만 기억을 해봐. 딱 하나만. 이 달과 굳은 비 사이에서 사실 달은 저 멀리서 비추면서 아무 말도 못해. 그치? 무금이야.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실컷 마음에 쌓여있던 말을 하는 걸 원했어요. 그 세 가지. 뭐? 대화 활동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꿈도 꾸고요. 자나깨나 힘든데 당신도 그러네. 얼굴이 같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면 되는 거. 이걸 다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고 깼어. 못하고 깼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굳은비야. 왜냐면 달은 한 번 쭉 그냥 한나절이에요. 그지? 근데 굳은비는 사실 장마 같은 거거든. 우리가 굳은 비가 온다 하면 장마야, 장마. 몇 날 며칠을 시끄럽게 쏴 내리는 게 굳은 비이기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즉, 청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청각 심상에다가 더해서 눈물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게 굳은 비의 상징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님을 찾아가는 향방이 정신없었는데요. 산도 갔다가 강도 갔다가 꿈도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 그냥 죽어서 나궐이라도 될래. 아, 뭔 나궐이야. 굳은 비가 돼야지. 이렇게까지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준다면 여기서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대화체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독백이야. 하소연이야. 그러면 피곤해. 그만 좀 해. 이런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니 언니 어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가 대답하는 거잖아. 내가 하루 종일 어딜 갔냐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시간이 압축된 게 어느 정도인지를 봐라 라고 했던 부분 잘 떠올려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아니 이 저녁 시간에 어딜 가? 그치? 나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 어디 우리 님을 찾아서 산도 가봤고 강도 가봤고 꿈도 꿔봤고 아침 일어났는데 그냥 불쌍한 어여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야. 저녁에 만난 거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라는 거야? 얘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구나. 루프물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하루라는 압축된 시간 속에서 얘가 얼마나 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딱 오늘 하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음을 감녀와 을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감녀가 맨 처음에 한 저 세 마디가 정말 충격적으로 이 전체를 루프물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대화체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얼마나 이 정서를 깊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충격적일 정도예요. 여러분 저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어. 보여요?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배경은 하루지만 이 하루가 딱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지속성을 취하고 있음을 요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화자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맨날 수염 숭숭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참 듣기가 좀 그렇거든 맨날.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뭔 예쁜 선녀들 둘이 나와가지고 언니 어딜 가? 아니 언니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여워. 귀엽잖아. 아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님을 보고 싶어. 그리워해. 그래서 나는 그냥 죽을래. 나궐이나 될까? 아, 언니 적시어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미의 마음을 녹이기 사르르 녹이기 너무 좋은 뭐라고? 재회 주파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민곡이 갖고 있는 문학적 탁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감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